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물질.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이제 지구상에 구현하겠다.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 온 인류가 당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원. 모자를 이걸 여기 하나 쓰시고 누군 다 써야 됩니다. 요거는 안전장비를 꼭 갖춘 상태에서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는 이곳에 세계 최고라 불리는 장치가 있다는데요. 과학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해준 이 장치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 장치는 이제 K-스타 장치고요.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한 꿈의 에너지를 만드는 윤시우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이 장치. 가까이 다가가 보지만 뜨겁지도 않고 태양과 닮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태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본 원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핵융합 반응은 태양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압력이 아니면 쉽게 생기지가 않는데 신비로운 우주.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핵융합 반응에 있습니다. 원자핵은 초고온, 초고압으로 인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이기고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구현하려면 무려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융합 장치가 바로 K-스타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원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핵융합로라고 부르는데 그 핵융합로에는 저희가 플라즈마라는 물질을 쓰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서 핵융합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들의 입자들을 가지도록 하는 게 선결 조건이고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는 물질.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계속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하는데요. 기체를 10,000도 이상 가열하면 물질 중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제4의 물질 상태, 플라즈마가 됩니다. 윤 박사는 K-스타와 같은 핵융합 장치를 통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생산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화력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준 아니면 더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대용량 에너지가 가능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환경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든다는 것. 이를 위해 윤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케이스타라는 실험 장치를 운전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비로 모든 실험 장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본. 첨단 과학 기술과 장치에 뒤지지 않는 사람의 열정과 정성 어린 시간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실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샷 넘버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샷을 레이블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넥샷 같으면은 27401번이다. 요 샷은 요 넘버가 할당되어 있는 거고. 꿈의 에너지를 만들고자 뜨겁게 달려온 오늘. 그 꿈은 어린 날 우연히 만난 과학의 선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칼 세이건 교수님의 이 코스모스는 제가 고3 때 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걸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이제 로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준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뭐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결국에는 뭐 제가 원자핵공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당시 국내에는 핵융합 장치가 없었기에 대학 졸업 후 독일행 유학을 떠난 윤 박사. 실제 장치로 실험하며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이론과 실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케이스타 연구단을 이끄는 책임자이자 핵융합 연구를 이어나가는 과학자로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뇌를 이겨내는 그만의 방법. 여기는 가끔 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여러분들하고 가끔씩 여기서 뭐 얘기도 하고.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법. 그만의 비밀 정원이자 힐링 캠프인 이곳에서 초심을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독여 봅니다. 아직까지는 케이스타가 우리나라 유일한 실험 장치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장치여서 좀 부담은 되는데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10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장치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많이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최신 설비와 인력이 충분하지만 연구 초기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케이스타를 처음에 만들 때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됐네요. 센터장님도 계세요? 제가 또 있죠. 제가 어디 있냐면은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저 아닌 것 같죠? 근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날씬하고 했는데 10년이 지나서 좀 많이 달라졌네요. 젊은 시절엔 태양 같은 열정이 지금은 관록의 힘이 느껴지네요. 그 당시는 실제 기술진하고 이 연구진이 한 30명 정도에서 굉장히 그때는 사실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지금하고는 많이 좀 문화도 다르고. 소수의 인력으로 시작한 도전. 이것만으로 세계 열강을 따라잡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980년대, 70년부터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타도 훨씬 큰 장치들이 많이 실험이 됐었고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스너트 79라든가 아주 작은 토카막들로 대학교에서 이제 랩 차원에서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갭이 크죠. 90년대 말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조금씩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했고 핵융합 연구의 꿈을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저거 잘 되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태양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윤 박사 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치지 않고 도전했고 마침내 이를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K스타가 독보적인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기존 방식과 다른 특별한 자석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초전 자석 이게 지금 K스타 안에 16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거와 똑같은 거 하나를 여기 밖에 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스페어죠. K스타가 이 초전도 손재를 써서 만든 세계 최초의 장치입니다. 도넛 모양의 핵융합 장치는 옛 소련의 토카막이란 장치에서 시작됐는데요. 초고온 플라즈마를 보다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 도넛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 플라즈마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주요 핵융합 장치들이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자석들을 쓰게 되는데 기존에는 상전도 자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K스타는 그 자석을 원천적으로 열이 나지 않는 초전도 자석을 세계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해서 더 높은 자기장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죠. 세계 대부분의 장치는 상온에서 운영되는 상전도 토카막. 그렇다 보니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K스타는 과감히 상전도 자석 대신 액체 헬륨을 이용해 영하 270도까지 극저온으로 낮춘 초전도 자석 방식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전했던 K스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장치의 처음 플라즈마를 우리가 퍼스트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치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구나, 문제가 없구나. 장치를 다 만들었어도 퍼스트 플라즈마가 제대로 안 켜지면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장치를. K스타는 그 당시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반짝 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저희가 안 켜주고 할 때는 피가 마르죠. 단 하나의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 수백여 가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한 실험. 이를 위해 하나씩 다시 점검하길 반복. 100여 명 이상의 연구원들의 노력에 다한 것일까요? 마침내 그 결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0.1초 정도의 아주 반짝하는 플라즈마를 그래도 어쨌든 생성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그 0.1초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야 굉장히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 인원도 적었고 해서 조금 더뎠지만은 11년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국내 유일무이한 핵융합 장치. 가장 중요한 건 유지 보수입니다. 이온 빔을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매년 이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올해 막 다 이제 분해해갖고 지금 안에 상태 점검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주는 핵심 장비인 가속 장치 정비에 유독 공을 들이는데요. 이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 그날은 어떠한 실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해체해서 지금 장치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한 3가지의 큰 가속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하나가 한 2메가와트 가까이의 출력을 내는 거고 이제 고속의 에너지의 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로 이제 뭐 100kV 정도 이제 가속을 하면 이제 이 빠르게 생긴 가속된 입자가 저 안쪽으로 쭉 가서 플라즈마하고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는 1kW를 쓰면 굉장히 많은 거 씁니다. 굉장히 좀 대형 컴퓨터도
PC들이 5,000개가 동시에 쓰는 전기를 만들어낸다. 유지 보수가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는 가열장치 시험이 한창인데요. 방식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시험이 이어집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열하는가. 그래서 케이스타에 이제 여러 가지 가열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온 온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운전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만든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시운전하고 또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0.1초에서 시작된 기술. 2만 번이 넘는 실험과 1억 도의 열정이 모여 지난 2020년 2월에는 플라즈마 약 8초 유지에 이어서 11월에는 플라즈마를 약 2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초고온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장치들은 뭐 길어봤자 뭐 한 7초, 8초 정도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 있는데 케이스타는 뭐 작년에 한 20초 정도 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기존의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에서 어느 부분을 극복을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추후에 24시간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30년, 40년 걸릴 문제를 저희는 뭐 한 10년 만에 단기간에 따라잡지 않았나. 지금 전 세계 돌아가고 있는 장치들 중에서는 K스타가 단연 가장 좋은 장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엔 다 대부분의 모든 원천은 그 아주 뛰어난 연구진들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초를 넘어 지지 않는 태양을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연구원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윤 박사. 그런데 어딘가를 계속 바라봅니다. 사실 그는 매번 이 길을 지날 때마다 눈길과 발길이 멈춘다는데요. 올해 11월 20일 날 저희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20몇 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축하할 일이긴 하고 그만큼 한국에서 이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연구 수준이 또 많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돼 왔고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연구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연구팀의 포부는 건물 외벽에도 나타나 있다는데요. 앞단을 저기 뼈 쪽 펴나온 부분 저게 거북선 앞단을 모사했다고 하는데 뭐 로봇 태권브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K스타 실험동과 거북선. 모양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윤 박사는 다른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북선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조선에밖에 없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이 K스타라는 장치도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게 아주 뛰어난 장치다. 그런 아날로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스타의 대성과. 그 덕에 윤 박사는 새로운 일이 부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K스타 장치가 이제 이런 장치가 세계에서 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연구진들이 K스타에서 같이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이터에서도 이제 K스타에서 실험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테마들이 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 즉 이터의 공동 개발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총 7개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류 최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로 최고의 핵융합 기술을 가진 국가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터라고 해서 아까 까다라시 여기에서 짓고 있는 이터라는 장치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장치가 크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넣는 그러니까 입사하는 파워 대비 나오는 파워가 10배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류가 검증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공동 개발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K스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처음에 이터를 시작할 때는 선진국들만 했죠. 사실 우리가 이터를 가입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K스타라는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사실 이터에 참여도 저희가 불가능했을 테고, 이터에서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K스타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K스타의 성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는 핵융합 장치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진공 용기를 비롯해 9개의 조달 품목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이런 에너지원이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인공태양의 모양으로 생성이 돼서 실제로 거기서 오는 전력을 뽑아서 우리가 진짜 뭐 불을 켜든 뭘 하든 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진짜 감개무량할 것 같네요.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이제 보시려면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될 거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여러 국가가 모인 프로젝트이다 보니 회의가 하루에도 수차례나 이어진다는 윤 박사.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핵융합 공동 연구를 하는 데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 들어갈게요.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노력은 쉴 틈이 없는데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제 카본 제로에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던 이 화력 발전은 굉장히 어렵고, 또 원자력 발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아주 큰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이 대용량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핵융합 에너지원이 개발이 된다면 기존의 발전 방식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또 원자력 발전의 뭐 상당 부분도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한계처럼 다가왔던 지난 2만 번의 실험에도 꺾이지 않고 세계 최장의 기록을 이뤄낸 윤시우 박사. 1억 도를 닮은 그의 열정은 매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예, 이게 뭔가요? 한번 열어보세요. 아이고, 문 감겼네. 연구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냐에서 달려있는 것들이고, 심신까지 온 길보다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컨드 스텝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감히 기대합니다.